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5,000달러 마이너스 3%, 이더리움 1,600달러 마이너스 5.2%, 리플 마이너스 7%, 에이다 마이너스 5%로 비트코인, 리플 포함 알트코인들 2차 하락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 FOMC하고 파르장 연설이 있었는데 나스닥은 플러스로 상승하면서 시장에 데미지 줄 만한 발언은 없었고요. 시장 예상대로 6월 연준 회의에서는 시장 좀 더 지켜보고 금리 동결하기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하락이 없는데 코인만 이렇게 먼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먼저 파우르장 연준 금리 동결을 했지만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없을 것이라는 발언에 코인 시장 영향을 받은 거고요. 안 그래도 바이낸스 소송으로 펀드멘탈 약해진 상황에서 연준 고금리 연말까지 계속해서 유지하면 비트코인 많이 보유한 코인 회사들 비트코인 팔아서 생명 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리플은 힘만 연설 공개 이후 리플 소송 불리하게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이더리움 언급하면서 물귀신 작전으로 전략을 변경하고 있고요. 리플이 증권이며 이더리움도 무조건 증권이라는 논리인데 이제서야 리플이 생존할 방법을 찾은 듯 합니다. 알데로티 리플 고문 변호사가 윌리엄 힘먼 전 SEC 금융국장 개인적인 조사하고 힘먼 연설에 대해서 새로운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요. 조사 주요 이유는 비트보이 대표가 이야기하는 힘먼이 이더리움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리플 혼자만 안 가겠다는 거고 이더리움 끌어당겨서 팔법 찾는 물귀신 작전인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하락이 컸고 리플은 더 하락을 했습니다. 리플 올해 들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상승해서 굳건한 위치에 있지만 리플 위에 있는 거대 세력은 이더리움이고요. 2018년 초만 해도 여기 히트맵에서 리플이 이더리움보다 시가총액은 더 컸습니다. 하지만 2018년 비트코인 대폭락 거치면서 비트코인 이하의 코인들 시가총액 순위 자리 바뀌기 시작했고요. 리플 내려가고 이더리움 상승하면서 이더리움이 가장 큰 수혜 코인이 되었습니다. 일개 알트코인이었던 이더리움이 3년 만에 비트코인만큼 성장을 한 거죠. 2018년 힘먼 연설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하는 발언이 이더리움 상승에 가장 큰 힘이 되었고 이후 기관들 들어오면서 이더리움 큰 성장을 했고요. 대신에 리플 자금은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리플은 손실을 가장 크게 보았습니다. 이더리움하고 리플 시가총액부터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 정치권이나 SEC 세력들에게 로비할 수 있는 규모도 이더리움이 리플보다 훨씬 많고요. 리플도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로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소송활동 정도 있는 수준입니다. 이더리움 세력들은 미국 유태인, 시티그룹, DCG, 바이낸스 등 코인 시장에서 가장 파워가 센 세력들이고요. 겐슬로우 정도, 리플 정도만 터치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더리움 잘못 건드렸다가는 만기 못 채우고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었다 합니다. 리플의 이번 새로운 작전으로 이더리움 가격 크게 타격이 오면서 거대 세력들도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대신에 코인 가격에서는 리플 세력들이 먼저 공포심리 심어주고 이후 달래주는 밀당할 가능성이 커서 리플도 알트코인하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쉽게 말해서 리플이 간접적으로 이더리움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우선 비트코인 가격 보면 25,00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99일선 빨간색 상승 추세 모두 뚫고 현재 내려온 상태라 차트상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 높고요. 피보나치 0.5 구간까지 조정받을 수 있는 범위지만 나스닥 400달러 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나스닥이 전고점을 넘을 경우 비트코인 반등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2019년 말 나스닥 전고점 돌파하고 10% 추가 상승하니까 약세장에서도 모두 대세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렇게 상승을 잘하다가 2020년 4월 코로나로 인해서 대폭락을 했었습니다. 리플은 올해 3월하고 6월 큰 쌍봉 만들고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560원 핵심 저항 구간으로 5월 하락에서도 지켜줬던 구간인데 바이낸스 소송도 해결 쉽지 않은데 리플 소송 먼저 끝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형도가 2021년 11월부터 꺼놓은 여기 리플 하락 추세선 아래로 리플 가격 내려가며 차트상에서는 1월 저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대신에 1월 3월 리플의 저점이 매우 강하고 호재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관리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하락 온다고 해도 빠른 반등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때문에 리플도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것이면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 물기식 작전으로 새로운 움직임 나오면서 빠르게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보다 하락이 큰 상태인데 비트코인은 2월 3월 여기 핵심 구간 터치만 한 상태인데 이더리움은 이미 매물대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5일선하고 99일선 데드 크로스도 비트코인 나온 지는 일주일이 넘었지만 이더리움은 이제서야 데드 크로스 시작이 되고 있고요. 2021년 12월 하락장처럼 이더리움 최대한 버티기 횡보하다가 이렇게 하락 나오면 하락폭이 매우 큽니다. 비트코인하고 커플링으로만 봐서는 1200달러 여기 저점 지켜줄 가능성 여전히 높고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바이낸스 거래소 소송이라는 변수가 존재해서 좀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거대 세력도 이더리움 많이 들고 있지만 바이낸스 창펑차와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텔릭하고 친분이 매우 높죠. 2021년 시바이누 코인을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고 시바이누 50% 유통량을 비탈릭에게 창펑차와 전달을 했습니다. 비탈릭은 50% 시바이누 코인을 소각을 했고 서로 북치고 장구치고 합이 잘 맞죠. 2021년 하락장에서는 리플이 이더리움에게 시가총액 2위 순위 뺏기고 이후 이더리움이 알트코인 강자로 득세를 했는데 이번 하락장에서는 어느 코인이 시가총액 2위가 될지 지켜보는 것이 관건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6월 15일 연준 FOMC 성명문하고 파르장 연설이 있었고요. 이미 5.25% 기준금리 고점으로 보고 연준이 금리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크게 이슈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 여전히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예상하지 못한 구간에서 갑자기 나오고 나스닥도 급락이 올 수가 있고요. 금리 인하 시점이 중요한데 2023년 올해 금리 인하 없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6월 금리 인상이 스킵으로 6월에만 금리 안 올리는 거지 7월에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GDP 성장률이나 실업률, 물가 데이터 보면서 7월 금리 올릴지 안 올릴지 판단을 한다는 거고 비록 이번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미국 인플레이션율 재상승 못하게 하려고 겁만 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파르장 미국 상업 부동산 부실 높아진 공실률이 잠재적인 리스크다 이야기를 했는데 연준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리스크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혹시나 상업 부동산 리스크 나오면 금리 컨트롤을 통해서 리스크 줄여나가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나스닥 2020년 코로나 버블 정고점까지 재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고요. 거기에 연준위원들 GDP나 실업률, 물가 전망치를 보면 3월 연준회의보다 월등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만큼 튼튼하고 지속적인 성장 올해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2024년 GDP 전망은 1%로 3월 0.4%보다 월등히 상승했고 실업률도 3월 4.5%에서 4.1%로 하락, PC 물가도 3.3%에서 3.2%로 내려왔습니다. 대신에 석유 식료품 제외한 코어 인플레이션율이 3.9%로 3월보다 오히려 상승을 하는 등 유일하게 상승을 했고요. 미국 인건비 상승으로 서비스 물가만 쉽게 하락 안 한다는 의미고 미국 경제는 호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고점 5.6%로 3월 5.1%보다 높은 수치로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없고 추가로 금리 올릴 수 있다 열어둔 상태입니다. 코인 시장은 5%도 연준 기준금리 못 견디는 약한 성장 산업인데 올해 말까지 5.6% 유지한다면 충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점도표에서 보면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은 3월 4.3%보다 약간은 높지만 4.5%로 올해보다 내년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연준위원들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전고점 돌파 이후 코인 대세 상승 올 수 있는데 시간은 좀 더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연준위원들은 장기적으로 평균 2.5% 금리는 유지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움직인 점은 역사적으로도 거의 없었고요. 2019년 경기 침체나 2020년 코로나 위기 등 위험 상황만 오면 연준이 금리 내려서 경기 부양하고 내년 바이든 대통령 재선까지 있어서 금리 인하 동안 부양 기대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나스닥 또한 연준이 현재는 고금리 유지하지만 결국에는 금리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연속 우상향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거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